의료 분쟁 사트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최근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키우던 진돗개에 1살 아기가 물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처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을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말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의 첫 아기, 지우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짧은 생을 마치고 이제는 몇 장의 사진으로 남은 아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할 겨를밖에 없었던 가족에게 불행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를 모두 지켜봤던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날의 죄책감이 가슴을 옥죄어 옵니다. 저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도 개 공간, 그러니까 애기 공간 당연히 분리를 해놨던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방에서 잘 안 나오죠. 실제로 방마다 안전문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던 걸까요? 또 입히고 이제 엄마가 여기서 손을 잡고 오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나 봐요. 한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치게 된 거예요. 손 쓸 새도 없이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아기가 쓰러져 있는 걸 제가 안고 나서 안고서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지혈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기 타월로 이렇게 턱 부분을 감싸서 제가 지혈을 끝냈어요. 이후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는데요. 한 번씩 오셨던 분들이 다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다 괜찮다 그러고. 계속 저보고 안아달라고 하는 상태였어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달래고 있었고. 다행히 병원 도착 당시 아이의 상태는 우려했던 것에 비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믿기지 않는데요. 의식이 있었고 저희 둘 다 알아보고 저희 둘 다 얼굴 만지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가 울면서 안아달라고 몸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혀 저희는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부부는 이 큰일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뭐 안아달라고 보채고 울고 네. 또 부모님이랑 눈도 맞추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저도 좀 생각이 되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전체적으로 얼굴, 목, 머리 쪽으로 열상, 굉장히 심한 상처다. 다만 그것이 당장 사망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네. 제대로 된 집중 처치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족들은 아이가 괜찮아진 줄만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정을 찾은 아이는 잠이 들었고 부부도 한시름 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잘 시간돼서 아기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기가 호흡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급히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할수 추진했는데요. 없으니까 인튜베이션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확보하고 간다고 했으니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어요. 간단한 시술이라는 말과는 달리 오랜 시간이 지체됐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고 20분이 합니다. 지났는데도 아기가 소식이 없는데 자꾸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분명히 우리한테 간단한 거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틈 사이로 봤더니 아기를 막 누르는데 아기 다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기를 막 누르고. 이거 진짜 현실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의료진이 기도 삽관에 실패한 겁니다. 공기 통로인 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에게 심정지가 왔고 약 30여 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아이는 간신히 얕은 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외상센터로 급히 이송됐지만 아이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따른 사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었는데요.
정말 이게 살 수 있었던 아기인데 못 산 거면 뭐 진짜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다가 실수를 해서 아기가 하늘나라로 간 거면 너무 호전되고 있던 아이가 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건지 엄마는 궁금합니다. 이에 취재진이 병원 측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이었을까요? 제가 사망 진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직접 사인이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 왜 숨을 못 쉬게 됐습니까? 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도삽관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쓰는 약물 중에 근이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죠, 일시적으로. 호흡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이완제가 투여되고 난 이후에 기도삽관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발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근이완제를 투여해 놓고 정작 10분, 15분 정도 기도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산소 포화다가 좀 유지되다가 기도삽관 실패하고 결국 근이완제는 계속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20% 정도까지 떨어지고 2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삽관이 정확히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곡괭이처럼 생긴 기구가 보이시죠? 후두경이라고 해서 입에다 넣어서 이렇게 들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들춰내고 나면 호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 호수가 기도삽관 튜브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관지에다 바로 넣어야 되는 이 과정을 기관삽관술이라고 하고 아기들의 기도는 워낙에 유지하기가 힘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을 물었을 때 식도나 이쪽 기관지 쪽 그쪽에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기도 유지의 케이스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A, B, C라고 순서 지어서 외웁니다. A는 에어웨이, 기도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기도 유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 유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환자한테 기도삽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다음 단계, 즉 다시 말하면 기관절개죠. 목을 바로 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게 즉시 실패했을 때 기관절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기도삽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네. 그랬다 그러면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삭관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삭관을 실패한 것 그 자체로 원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에 이제 걔한테 물렸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식도라든가 기관이 조금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기관절개를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기관절개를 준비하지 않고 시술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뭐 완연한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푸르고 네. 집에만 있기 아까운 참 나가기 좋은 날씨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맘때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를 미스터 진격에 드론에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